뒤늦게 엔진 관리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가는 경우 내가 뉴스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사망한 사건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봤잖아요. 저희 세이카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피디님 안녕하세요. 이 지하까지 어쩐 일이세요? 오늘은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러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피디님한테 할 말이 정말 많겠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밖에 나가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오늘 야외 촬영한다고 우리 피디님이 여러 가지 짐들을 많이 챙기는 걸 보니까 내가 생각난 게 있어. 자, 이렇게 잠깐 짐을 싣고 다니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끔 이 주변 지인들을 보면 마치 이 차를 창고처럼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자, 내가 어떤 분까지 봤냐, 아니 트렁크에다가 전자레인지까지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 아, 근데 재밌는 건 이분한테 내가 이 전자레인지가 왜 있어요 물어봤거든. 근데 이분도 왜 있는지 몰라. 자기도 몰랐대. 아, 내가 정말 웃긴 에피소드인데,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필요 없는 건 다 넣고 다닌다고 보면 되겠지 뭐. 그래도 차에 무거운 짐을 싣고 그대로 두고 운행하는 습관은 이 차에 많이 안 좋아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중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연비는 점점 나빠지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10원이라도 더 아끼려고 싼 주유소 찾아다니고 아무리 연비 주행을 하더라도 차가 무거우면 이번 달 기름은 절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차 부품들이 멀쩡하겠냐고. 서스펜션, 브레이크, 드라이브 트레인 등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 무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갈지 않아도 될 이 부품들까지 무리가 된단 말이야. 갈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PD님도 뭐 요즘 연비가 안 좋다 느껴지면 이 차량 내부에 짐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당연히 차도 가벼워야 연비도 좋아지는 거야. 그래, 알겠죠? 급출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이거야. 아, 한국 사람들은 늘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그게 운전에 그대로 적용되니까 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려다 보니까 당연히 급가속, 급제동 뭐 이렇게 자주 하게 되는 거야. 정작 이 급가속, 급제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급가속 한다는 거는 RPM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는 거죠. 시동이 그만큼 반복적으로 운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엔진과 미션에 많은 부하를 줘서 빨리 망가지게 만들겠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운동선수들, 특히 축구 선수들 무릎 보세요. 박지훈 선수 무릎 다 나간 거 알고 있죠? 차도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달린다는 거야. 그렇게 자주 무리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부품들 교체 주기가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 가면 엔진 출력이 많이 저하되고 차가 힘이 떨어져요. 자, 힘이 떨어지고 나서 관리 한번 돌아올까요? 뒤늦게 엔진 관리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오래만 탈 게 아니면 꼭 급가속 주의하세요. 참고로 디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이 DPF 필터 관리한다고 풀악셀 밟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단 말이에요. 그 관리라는 게 고속 주행 하라는 얘기지 급가속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디젤 차의 DPF 필터는 고속 주행 일정한 속도로 가야 내부에 있는 젤을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급가속하면 수리비만 왕창 깨지는 일들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래도 우리 PD님 빨리 가고 싶어요?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가는 경우 내가 뉴스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PD님 정말 조심히 운전해요. 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안정상 이유 때문에 이 과속 방지턱이 이곳저곳 정말 많이 있죠. 네,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피디님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방지턱 넘을 때 한쪽 바퀴만 올리는 게 이 승차감에 좋은 거 알아요? 와, 역시 대표님들 아시는구나. 자, 저 봐, 이거 봐. 딱 걸렸어. 알기는 뭘 알아요, 피디님? 자, 방지턱 그렇게 넘으면 차량에 심각한 부담을 진짜 많이 준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운전을 하면 차 휠이 제대로 맞지 않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쇼바에도 무리가 당연히 가겠죠. 이 쇼바가 나간 상태로 주행을 하면 이 노면의 충격이 그대로 운전자에게 전달이 돼서 이 운전 피로도가 배는 늘어난단 말이야. 자, 그 상태로 단거리 운전을 하면 진짜 죽을 맛이겠죠. 야,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 꼭 미리 감속을 해서 저속으로 방직턱 네 바퀴를 다 올려 놓으란 얘기예요. 자, 피디님,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이 제대로 차 관리 전혀 못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 아니에요. 이래봬도 제가 연비 아낀다고 내리막길에선 중립으로 다니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는데요. 아니, 뭐라고요? 내리막길에서 중립을 놓고 다닌다고?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우리 피디님 정말 큰일 날 사람이네. 어? 정말 대형 사고 치겠어. 네? 그게 그렇게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저는 중립으로 바꾸면 연비 아끼는 걸로만 알았는데. 당연하지. 그 행동 진짜 위험한 행동이야. 자, 왜냐면 사고 위험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어가 중립일 때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브레이크만으로 쉽게 멈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만약 드라이브 모드일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적으로 제동할 수 있지만 중립일 때는 오로지 브레이크 하나에만 의지해서 이 멈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름값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바엔 위험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게 낫겠죠. 아찔하네요. 근데 제가 처음 아버지한테 수동차 배울 때는 이게 연료를 아끼는 방법으로 배우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연료를 아끼기는 하나요? 아니죠. 정보가 없던 예전 수동차 시절에는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중립으로 바꾸면 연료가 절약된다는 얘기가 이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인데, 연료는 당연히 시동을 꺼야 차단이 된단 말이야. 단순히 시동은 켜져 있지만 엔진의 힘이 이 미션으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에는 중립이나 주행 모드나 둘 다 단순히 관성으로만 굴러가는 건 똑같다는 거죠. 굳이 중립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아니, 오히려 중립으로 바꿔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굴러가는데 왜 문제가 생겨요? 잘 봐, 피디님. 첫째로 아까 말했듯이 감속 시에 엔진 브레이크 없이 발로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 브레이크 패드 드럼을 과열시켜 마모시키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수명이 당연히 짧아지겠지? 사실 이 부품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 얼마 안 가긴 해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헐거워지면 되던 거리가 당연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브레이크 마모시키는 행동은 절대 안 하는 게 좋지. 자, 두 번째로는 미션에 큰 과부하를 준단 말이야.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나 혹은 고속주행 상태에서 기어를 D에서 N에서 D로 변속하는 행동은 이 미션에 주지 않아도 돼 충격을 주게 된단 말이야. 당연히 미션을 망가뜨리는 행동이 되겠죠. 이 수리비만 해도 몇 백이 나와. 저는 기름값이나 조금 아끼려고 했는데 괜히 수리비만 나오는 짓을 하고 있었네요.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내가 진짜 걱정돼서 그래. 근데 대표님, 내리막길에서 구체적으로 브레이크 잘 관리하는 방법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잘 관리하려면 일단 엔진 브레이크를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요즘엔 이 수동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게 낯설 수도 있겠네, 그죠? 근데 엔진 브레이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강원도 한번 가봐. 거기 길이 엄청 험하거든요. 경사가 높은 길들이 꾸불꾸불 이 길게 이어진 길들이 정말 많단 말이야. 그런 데서 엔진 브레이크와 브레이크를 같이 써야 한다는 거지. 단순히 브레이크만 계속 밟다 보면 과열만 되지 이 식을 시간이 없어. 이 심하면 제동이 길어져서 자칫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처음부터 확 내려는 것보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현재 속도에서 1단씩 순차적으로 내리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디님, 혹시 브레이크 관련된 이 사고 뉴스들 많이 봤죠? 자,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이 중립 상태로 시동을 끄고 그냥 내려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굴러갈 거 아니야. 이런 일들도 있고, 내릴 때 파킹을 하더라도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워서 사망한 사건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봤잖아요. 진짜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이 내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만큼 내 재산, 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주의로 인해 정말 큰 사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주차할 때 명심해야 할 건 내 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차할 땐 꼭 브레이크를 잘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눈엔 이 평탄해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차가 쇳덩이 무게 때문에 정말 무겁거든요. 중형차의 공차 중량만 해도 1.5톤이 되거든요. SUV는 2톤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대형 화물차들은 당연히 훨씬 더 무겁겠죠. 근데 이런 차가 내리막길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막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막겠지. 이 차가 한번 내려오면 그냥 끝장이야, 끝장. 그러니 절대 굴러 내려온 일이 없게끔 해야겠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야. 언덕이든
도로든 평지든 상관없어요. 그러니 이 사이드 브레이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 꼭 채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지에 둘 다 걸어 놓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파킹만 걸어두면 파킹홀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파킹과 사이드 브레이크 둘 다 채워서 차가 받는 하중을 나누어 줘야 한단 말이에요. 대표님, 그러면 이 브레이크 순서도 따로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지금부터 제가 말씀해 드리는 순서대로 해야 이 차에 부담이 안 가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풋브레이크를 밟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이 기어를 D나 R에서 N으로 옮기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P로 바꾸고 시동을 끄고 마지막에 풋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경사진 곳에서 주차할 때는 이 꼭 지켜야 할 게 더 있어요. 아까 말한 순서에서 플러스 핸들은 벽 쪽으로 돌리세요. 만약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벽이 차를 막아준단 말이에요. 야, 그리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이 고인목을 꼭 끼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유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더라고요. 누군가는 가득 채우는 게 좋다, 또 누군가는 가볍게 주유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PD님이 한번 잘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기름이 너무 꽉 차면 이 차 무게가 무거워져서 연비가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랜저를 보면 연료통 용량이 60리터 정도 되는데 여길 가득 채우면 한 45km 정도 되거든요. 여성분 한 분 정도 더 태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반대로 가볍게 가려고 기름을 적게 주유하는 게 정답일까요? 가솔린 차량도 마찬가지로 안 좋겠지만 저는 특히 이 디젤 차량은 앵코 표시가 나오기 전에 주유를 가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면 연료통 안에 공간이 생기면 이 결로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 결로 현상 때문에 미세한 수분과 이 기포가 이 연료 라인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엔진 오일이 불완전 연소하게 되고 그때 생기는 찌꺼기가 엔진과 엔진 펌프를 점점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연료 분산 장치인 인젝터까지 고장 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 인젝터가 고장 나면 연료 압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거나 차량이 중간에 멈추는 일이 발생하겠죠. 봐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에 서면 PD님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대형 사고로 이어지겠죠. 자,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 이 차량 수리비 보험비뿐만 아니라 이거는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다. 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이 속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디젤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수분 제거제를 넣고 N급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만약 이런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연료 탱크, 연료 라인, 고압 펌프, 인젝터 모두 교환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 한다고 치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인젝터 하나 가는데 최소 30에서 50만 원 든단 말이에요. 인젝터만 4개란 말이에요. 인젝터 가는 데만 200만 원 드는 거야. 이 정도면 정말 꽤 큰 돈 아니에요? 자, 생각만 해도 정말 머리 아프다, 그죠? 자, 이렇게 주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득 채우거나 적게 채우거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참고로 저는 가득 채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피디님, 이제 비도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이 기어 변속하는 습관, 정말 나쁜 습관이죠. 자, 우리가 주차할 때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 습관은 미션에 상당히 무리를 주기 때문에 꼭 완전히 정차 후 P로 변속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특히 주차할 때 이런 경우 자주 있을 거예요. 주차 공간이 좁아서 차를 어쩔 수 없이 앞뒤로 우리가 자주 움직여야 할 때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이 변속하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 미션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또 수리를 해야지 뭐. 자, 이 수리비가 적게 드냐?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중고로 보링을 하거나 새거로 갈면 최소 100에서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이 수리 비용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차분하게 차를 완전히 멈춘 후에 변속하는 게 정말 꿀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차량 관리에 있어서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렸고요. 요즘 차들의 기술이 발전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차량 관리와 운전 습관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보다 안전하게 가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자, 잊으시면 안 되겠죠. 단순히 내 차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도로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안전운전은 필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혜였습니다.